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리봉동 가는 거. 지금 비 오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 집에 가고 싶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니 빨리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걸로 하죠. 네. 또 가슴 아픈 얘기를. 보겠습니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야. 그 안에는 임씨가 자신들을 속이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요거 조금씩 임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돼? 자신의 어떤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계속 봅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이 더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한다. 아내는 그런 임씨를 여전히 믿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을 이번에 수리하기로 하고 임씨에게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한다. 왜냐면 처음에 견적이 얼마 나왔어? 꽤 많이 나온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 어차피 일 시키는 거 이것도 좀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임씨는 군말 없이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추가 요금이 아닌 거야. 그거 안에서 있으니까 이제 그 생각에 시키는 거거든. 볼게요.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부부, 우리 남자 주인공 있죠? 네, 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씨는 그 남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집 남자죠. 주인집 남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이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실내 공사에 관계없지만 일껏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그는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지금 이제 이건 누구의 생각인 거냐면 네, 그의 생각. 여름 하늘이 노상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이 둥시 떠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장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의 변동 많은 날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씨의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지요. 흙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분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지금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두워지면 일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계속 이제 이런 거야. 일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 너무 좀 뭐랄까 좀 서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 거고 그 묻는 거에 임씨가 대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임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가 알게 되는 거거든. 봅니다. 비 오는 날은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아무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합니다. 임씨가 잠시 입술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작품에서 서술은 누구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누구의 판단인가요? 그의 판단이잖아. 임씨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떤 표정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지. 왜? 그의 시각에서 사건이 서술되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다. 이제 점점 이 임씨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한마디 던질 때도 임씨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서 처음에 임씨를 의심하는 그런 이제 그라든지 그의 아내 처음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씨를 배려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반면에 아내는 어떻게 했어? 모르죠. 그렇지, 그거야. 아내는 모르니까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그가 그 임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푼 건 아니긴 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러니까 문학은 이제 그런 거지. 문학을 접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내신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있긴 하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한두 번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겪어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점점 겉모습, 껍데기에 많이 현혹을 되니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껍데기가 예쁜 게 좋아.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두 번인 거지, 사람이 이제 지내오다 보니까 껍데기를 더 넘어설 수 있는 내면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껍데기가 비록 이렇긴 하지만 저의 내면은 껍데기 이상으로 충분히 차올라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왜? 왜 내 자랑이야? 내 자랑 왜? 네, 감사합니다. 계속 볼게요. 간단하게 하였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걸었다.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거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아까보다 시간 더 오르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는 얼추 이제 일이 다 마무리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서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런 게 바로 임씨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임씨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되게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꼼꼼히, 그냥 성실, 그 다음에 꼼꼼,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책임, 이런 거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지금 그는 이 임씨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눔으로써 임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말할 때도 임씨를 좀 배려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 반면에 아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두세요. 이거 이제 그 태도가 바뀌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 전까지는 어땠어? 일을 정말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지 입으로 뭐래? 대강하래. 그 전에는 얘가 대강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 대강하는지 감시하려고 했는데 일 너무 꼼꼼히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에 깨끗이 손바닥 들여잡죠. 다시 방수에 걸고 완벽을 귀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을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앞에서 확인했던 모습인 거죠.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인 공의의 대가, 그러니까 이제 마디마디 그런 뭐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대가가 기껏, 이게 이제 지금 요 부분이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자본주의가 오래 갈 수 있는 방편이란 말이지. 그러려면 사회적인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물론 사회적 제도를 까는 건 아니긴 하죠. 거기에 대해까지 나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런 사회, 이런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임씨에 대한 어떤 반응이야? 연민이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왜? 왜 그래? 우리 수업 그동안 했던 거. 이렇게 연민, 안타까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 거죠.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에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이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일부러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세상에 공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어떤 시선인 거야 이거? 그 사람 그렇지, 이거 부정적인 시선이지. 이거 누구야? 아내. 아내는 임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봤어? 들었어? 그런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봐봐. 이제 이 부분 봅니다. 하지만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오히려 그들이었다. 여기서 그들 누구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외라고 합시다. 부부. 이거 내외라고 쓰면 안 되지 또 이제. 왜 내외라고 쓰면 안 될까요?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이거 성인식에 대한 고정관념인 거잖아. 성의식에 대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지 이제. 우리 구독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보겠습니다. 그들이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 왜 심적 부담을 느껴? 왜 심적 부담을 느껴? 의심해가지고 시키는. 그래, 지금 너무 견적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일 제대로 하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래 이것도 한번 해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꼼꼼히 잘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감이 내가 괜히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봐봐. 지금 이걸 내가 왜 그 별표를 쳤냐면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지금 여기서 누가 당하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거야? 아니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나 혹은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씨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아니지. 이거 누구의 생각인 거야? 그의 생각이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여기서 아내가 뭐야? 아내가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얘기했다고.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임씨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설명을 보면 하지만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나 그의 아내가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오히려 당했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그의 부부가 그 두 인물이 되는데 이 두 인물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 서술자의 개입이죠 이게.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개입해서 지금 이 두 인물에 대해서 같은 말이에요? 네, 비슷한 말입니다.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얘네가 당한 거야 라고 누가 한 거야? 서술자가 얘기한 거지. 그나 그의 아내가 우리가 당했네 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여기서의 임씨의 모습은 계속 지금 그와 그의 아내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간이 벌써 1이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의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지금 이 노모야말로 또 노모도
누구와 대비되는 거냐면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와 대비가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건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있는 거라고. 젊은 사람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며 좋을 끼고마.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걸 보니 앞으로는 잘 살게요.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꼬 봐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하면서 지금 이 노모는 지금 임씨의 노고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소리를 두 손으로 환감히 맞춰들고 조심스레 목을 때려 넘겼다.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오.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여태 의심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런 일 방수공사까지 시킨 셈이었으니까.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치를 하는 연탄 배달하고 나서야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 어딨어? 동료들이 손이 달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을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산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사실 노모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그가 살아온 사회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정말 그거 이제 자신의 엄마가죠. 엄마가 얘기한 대로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한 거야.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죠? 저는 토끼띠 36입니다. 저는 이 사람보다 나이가 이제 물론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죠?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띠였다.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래요? 나는 토끼 뭐야 나이까지 속였어. 그래서 이 나이를 속이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다음에 나오나? 나왔어. 어디 나왔어? 여기 뭐야? 나이를 속이는 거. 저기 옆에 있는 임씨에게 왜 나이 붙였어? 이거 보면 나이를 속이 말한 이유가 임씨가 비창한 마음이 들까봐 배려한 것. 자존심을 지키고. 네네. 그래도 좀 이렇게 일을 부리는데 나이라도 좀 많아야 덜 속상하겠죠? 속상할 것도 물론 없긴 하겠지만 계속 그래서 지금 돈 들여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임씨가 정말 열심히 일한 거 알아. 그러니까 일한 것만큼 뭐 하면 돼? 돈을 주면 되잖아. 견적대로. 그런데 돈 드려야죠. 그런데 뭐야? 뭐 하려고 해? 그렇죠. 깎으려고 하는 거야.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짐짓 이것도 이제 이거 왜 짐짓 이거 문학에서 특히 소설에서 짐짓이라는 표현을 쓰면 꼭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거는 일부러야. 일부러 아내를 못 본 척했다. 뭐 하는 거야? 묵인이죠. 지금 아내가 어떤 의도에서 저 얘기를 꺼낸지 알아.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말리지 않는 거야. 왜? 자기도 비슷하니까. 자기도 여기서의 그도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계속 볼게요.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일까지 시켜놓고 돈 다주기 아깝다는 뜻이렸다. 이건 누구의 판단이야? 그의 판단인 거지. 그런데 이거는 주의해야죠. 이건 이제 예전이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어? 80년대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거 봐봐. 보면 확인합니다. 그는 과도한 일반을 통해 소시민적인 속물성 여성의 일반 속성을 확장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여기서는 그냥 소시민의 특성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아내도 그도 똑같아. 왜? 짐짓 일부러 못 본 척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문제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말 잘라야지.
아까 전에 뭐였어? 지금 아내가 얘가 남편의 띠가 무슨 띠인지 말하려고 하는 차에 뭐였어? 지금 잘랐잖아. 근데 여기서는 자르지 않았잖아. 그 차이인 거지. 이게 만약에 잘못되다 하면 어떻게 돼? 잘라서 그대로 돈을 준다 하고 남편이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집안의 가장이잖아. 계속 봅니다. 그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이런 게 어딨어. 떠넘기는 거지. 뭘 빌긴 뭘 빌어. 그냥 지가 주겠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라는 거야? 소시민적 모습이라는 거야. 맞지? 지금 봐봐.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내가 그냥 다 주기를 바랬대. 아니 그럼 지가 주면 되잖아. 아내의 말을 끊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소시민적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부님, 내 뽑아드린 견적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이제 긴장하죠. 왜? 옥상 공사가 어땠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고 일도 지금 잘했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거야. 계속 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쭉 내려와서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이거 어떤 모습인 거야? 긴장하는 그렇지. 목 타는 모습인 거야. 긴장하는 모습인 거라고. 왜? 돈 더 올라갈까봐.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수자들이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그래. 이런 게 바로 소시민적 모습이라고. 앞에 있는 거와 똑같아.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줘?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자조적인 태도야. 그런데 지금 자기가 역겹긴 하지만 또 뭐? 행동을 해, 안 해? 안 해.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이만큼 빠지고 또 이만큼 빠지고 그래서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 얘기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왜? 뭐하고 있어? 빼고 있어. 금액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에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먹이는 거지. 임씨랑 그 두 부부가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 발표합니다. 그 의타자 이해가정, 임씨에 대한 편견과 오해. 임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릴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해? 틈날 때마다 감시를 하죠. 그 다음에 편견과 오해 부분적 해소, 그리고 임씨 삶에 대한 동정과 연민. 그러니까 임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구나, 일을 엉터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인 거야. 그렇게 해서 모두 7만원. 야, 얼마나 빠진 거야? 11만원이 빠졌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빠진 거지.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원에서 믿기지 않으면 7만원.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에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뭐 해달라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잖아. 왜? 양심에 찔리는 거거든. 이게 바로 소시민의 모습인 거야. 이게 악당이면 어떻게 돼야 돼? 철저하게 대박 개이득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태까지 의심하고 자신의 어떤 긍정적 이익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야 잘됐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거나 속으로 이게 웬 행제냐 라는 것이 나왔으면 더 차라리 그게 나았을 거야. 그런데 이건 더 이제 욕 나오지. 속으로 그렇지.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배움과 암과 자신의 실천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진짜 나 이거 하면서
그럼 점점 나이를 먹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정말 애들한테 떳떳하게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또 뭐 이제 꼬맹이들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하고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막 그렇거든. 그냥 점점 야, 내가 배운 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계속 보겠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하지 않소. 이거 돈 더 내 말씀이십니까? 에이, 사장님, 제가 어디 공일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요. 옥상이나 품값은 지가 서비스. 아, 서비스. 이게 결정타죠. 네. 서비스가 결정타입니다. 결정타를 계속 날리고 있네요. 네. 지금 임 씨와 그다음에 그의 부부의 성격상의 차이를 딱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더 여유가 넘치죠. 그렇죠.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 하지요. 그는 입을 다 물어버렸다. 할 말이 없는 거지.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서 봤던 거 넘어가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뭐하고 있어? 충고하는 거잖아. 조언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따 겨울 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겨울이 오면 그 부부는 정말 임 씨에게서 연탄을 시킬까? 봅니다. 임 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 주머니에 수저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 씨는 정말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싸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의 반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도 투표할 거잖아요? 당장 말고 이제 조만간 또 투표하지 않겠어? 여러분들? 투표 좀 잘 해주시고 꼭 하시고, 투표할 때는 여러분들 소신껏 대신에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이 투표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지금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10시까지 하지 못하죠? 서울 경기 지역은 10시까지고 인천은 11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 학원 그 수업 시간에 제한이 없었단 말이야. 12시에도 끝나고 1시, 2시에도 끝날 수 있었다고. 그런데 법으로 못하게 했어. 왜? 여러분들의 건강권을 고려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표는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아시겠죠? 갑자기 이제 정치 얘기가 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거 넘어가고 2번. 인물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그래서 어디에다가 별표를 해주시냐면 2번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외모나 복장 따위 겉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의심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정말 제 일을 잘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타자를 제대로 알기 전에 벽을 미리 세워두고 소시민의 모습과 자기 반성. 나아가서는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잘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 비판적 시각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 볼게요. 이제 뒷부분이야. 왜 가리봉동에 가는지야. 야,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 들어보면 또 쓰레기가 한 명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가 기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로 7, 80년대 이 노동자 돈 등쳐먹고 잘 된 기업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도 그 일반 국민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썩 좋지만은 않은 거죠. 볼게요. 지금 공급만 나오나가요. 두 번째 줄부터 봅니다. 말하는 거 두 번째 줄.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기랄 쉐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먹고 야반도주 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이런 게 지금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째꺼덕 들어오죠 뭐. 그래서 지금 가리봉동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못 받으면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공간적 배경의 의미에서 별표칩니다. 원미동이라는 공간. 서울 변두리 소도시야. 부천이니까.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 정착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밀려 살던. 그러니까 중심에서 밀려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시민가층 노동자. 그 뭐야?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가리봉동을 보면 두 번째 점을 볼게요. 상층 자본가가 공장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공간으로서 자본주의 밑바닥 삶을 살던 공장 노동자의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제목이 갖는 의미에다가 별표해 줍니다. 왜 비 오는 날에가? 일이 없을 때. 그러면 왜 비 오는 날에는 못 가? 그러니까 왜 맑은 날에는 못 가?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드러낸다 라는 것. 됐죠? 그래서 여기다 비춰있는 제목이 남긴 의미, 부도덕한 부유층 또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생활난에 빠진 도시 빈민의 절박함에다 밑줄 쳐주시고 발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학습활동에서 지금 이 단원에서, 이 단원이야, 작품이 아니라 이 단원에서 보여준 타인에 대한 이해인 거잖아. 이해와 공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작품의 어떤 주제의식으로 본다면 이 점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2번에다가 별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2번에다가. 그래서 우리 가리봉동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